안녕하세요. 네, 생명과학 원 우리 병원체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새학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원래 여러분들과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조만간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배울 이 부분이 바로 요새 굉장히 심각한 질병, 특히 감염성 질병,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 이런 것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떤 면역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어 작용을 하는지,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 예전에는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바이러스나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이런 게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됐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그 세균, 이제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지,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세대는 이것을 정말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쪽의 전문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좀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흥미롭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올려드린 우리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바이러스 X, 이런 어떤 이제 적들이 나올지는 정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굉장히 퍼져 있고 팬데믹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치사율이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물론 그래서 더 잘 퍼질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중에서는 치사율이 막 90%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 미래 시대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여러 가지 인간의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 자연 파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물 종과 원래 이런 종에서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병원체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만 간단히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각 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수명 증가. 어떻게 보면 수명이 증가한 것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말 120년 전에는 35세, 충격적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35세 당연히 넘었는데, 와, 충격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80세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대까지 이제 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요새 이제 느끼고 있겠지만 또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 새로운 세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항생제, 백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간단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될 원리와 이야기들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 뭐죠? 바로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이 있다. 이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은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혈압 걸렸다고 해서 저는 고혈압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고혈압인데
고혈압이라서 딴 사람을 고혈압 걸리게 해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에 대한 원리도 우리 배웠어요. 내분비계 우리 배우면서. 이런 것들은 병원체와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감염성 질병을 오늘은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감기는 바이러스죠. 요새 독감도 일종의 감기,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감염성 질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식중독의 세균이죠. 이런 거와 같이 병원체가 원인인 질병, 감염성 질병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체와 감염성 질병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봤을 때 세균, 이 박테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뭐가 세균이고 뭐가 바이러스인지는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 폐렴, 콜레라, 장티푸스, 탄저병까지 이런 것들 중에 진짜 이런 건 좀 괴질이죠. 근데 이런 애들도 어쨌든 이런 세균에 의해서, 세균은 우리 좀 이따가 제가 표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거지만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포 상태죠. 세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꼬리도 있고요. 정자처럼 생겼네요. 어쨌든 세포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지 세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원핵 세포 들어봤습니까? 그죠? 원핵 세포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보솜 같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들은 또한 리보솜 소기관이지만 또 이 안에 다양한 효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나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기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구조.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살면서 결핵도 마찬가지죠. 폐결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양분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같은 거 걸리면 되게 힘이 없어요. 폐렴도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세균성 폐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균은 빠르게 증식을 하고 독소를 만들어내서 세포의 기능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뽑아먹고 그리고 독소를 내뿜고 그래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생제면 바로 세균. 그래서 이런 세균의 이런 건 다 세포들이에요. 단세포 세포들입니다. 콜레라, 폐렴, 결핵 약간 다릅니다. 폐렴도 폐에서 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요새 유명해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 홍역,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에이즈, 에볼라, 코로나,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름이고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고 어쨌든 이런 질병들을 내는 것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세포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겉에 있는 단백질과 안에 있는 유전물질 그리고 이 안에 효소가 없죠. 그래서 효소가 없어서 얘네들은 다른 우리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해서 그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이런 증상.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하면서 숙주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파괴합니다. 아까는 약간 독소를 형성했다면 바이러스는 그 숙주세포를 그냥 파괴하고 나오고 수만 마리가 나와서 또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스페시픽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숙주세포만 공격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타미플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독감을 예방하는 치료제인데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지금 뭐 큰 관심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생생물과 곰팡이로 인해서도 얘네들은 크기가 물론 얘는 단세포긴 합니다. 좀 세포의 구조가 달라요. 얘는 아까는 그 세균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였다면 얘는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라는 것은 우리처럼 핵막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구조도 발달돼 있고 소기관도 있어요. 근데 단세포예요. 근데 곰팡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크기가 크죠. 다세포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수면병, 요거는 원생이에요. 요거는 원생. 무좀, 여러분 무좀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무좀 곰팡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질병. 그래서 얘네들은 항생제로는 치료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약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좀도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좀균, 이거 곰팡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말라리아 요새 굉장히 심각하죠. 들어봤죠?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를 그 적혈구 내에서 존재해서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 수능에서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게 이게 유인물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인물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 구조다 아니다? 세포 구조 맞습니다. 핵막 있다 없다? 핵막 원핵세포는 없습니다. 효소 있다 없다? 효소 있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포막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세포벽도 있어요. 근데 세포벽은 식물과 달라요. 이게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써놓을게요.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의 세포벽. 식물 세포벽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셀룰로스죠. 셀룰로스. 얘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분이 물론 이루고 있는 성분 구조들이 어쨌든 달라요. 그 다음에 원형의 소형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플라스미드. 요새 여러분들 미드 좋아할 텐데 어쨌든 얘는 플라스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생투에도 많이 등장하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복제, 클로닝에 대한 기술이 이걸로 또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소형의 원형 DNA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기본적인 유전 물질은 따로 있고 또 따로 이런 원형 DNA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균 안에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 그래서 아까 독소 분비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 뭐가 있었죠? 그죠? 질병에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뭐 결핵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장균, 우리 유익한 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체내에 세균 정말 많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네, 이런 대장균도 일종의 세균의 일종이고 이런 결핵 같은 병들 대표적인 거를 뭐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스로 물질 대사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세포 구조는 바이러스 같은 세포 구조가 아니다. 핵막은 당연히 없다. 그 다음에 효소 없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스스로 물질 대사는 그래서 당연히 못합니다. 당연히 숙주가 있어야지만 얘는 물질 대사를 하죠.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에너지를 뽑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세포막은 당연히 없습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단지 뭐는 있어요. 유전 물질은 있어요. DNA나 RNA. 그래서 특정 세포에 선별적인 침입을 하면서 숙제 세포를 파괴, 터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백질 껍데기와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독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감기와 독감이 약간 종류가 달라요. 조금 독감이 훨씬 더 심각하죠. 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항바이러스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얘네들 둘 다 어쨌든 백신은 이 치료제랑은 달라요. 백신은 아시다. 우리 이제 영상도 보겠지만 백신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2차 면역, 우리 면역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걸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미리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치료제는 항생제, 항바이러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온이라는 것은 좀 더 추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온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광우병. 광경병이 다 다릅니다. 관경병이랑 달라요. 광우병. 여러분들 광우병 때문에 예전에 부들부들 떤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좀 지나갔죠. 왜? 이거 걸리면요. 뇌가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죽어요. 이게 양에서 먼저 발견이 됐고요. 양의 사료를 준 소에서도 죽었어요. 양 고기를 막 갈아가지고 준 소에서도 죽었어요. 근데 이 소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도 생긴다라는 공포심 그리고 그런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라이온 여러분들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프라이온이라는 것은 얘는 세포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얘는 단순한 구조. 한번 봅시다. 세포 구조 아니에요. 핵막도 없어요. 효소도 없어요. 습도 물질은 당연히 아니에요. 세포막도 없어요. 하물며 유전 물질도 없어요. 그럼 얘 뭐냐? 그냥 단백질 자체예요. 변형 단백질. 근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신경 조직에 축적이 되면 얘가 석회화돼서 주변 정상 프라이온이 우리 세포에 있어요. 우리 뇌 쪽에. 근데 얘가 비정상으로 막 바꿔버려요. 연쇄적으로 바꿔버려요. 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돼버리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형 프라이온. 이거는 이게 생명체입니까? 이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라이온이라는 것도 우리 병원체에서 있고 어쨌든 광우병 이 치료제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병원균은 아니지만 신종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 얘는 핵막 얘는 핵막까지 있어요. 진핵세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단세포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을 곤충을 매개로 얘는 그래서 모기나 이런 걸 통해서 발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아메바성 이질 수명병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세포에 핵도 있고요. 막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소기관들도 있어요. 좀 더 발달된 형태죠. 그래도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균류 같은 경우는 더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핵막 당연히 있고요. 다세포입니다. 점점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 좀 느껴지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포자는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무종, 이런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애들, 그래서 항진균제를 얘네들은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첨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첨부를 해드리면 정말 이 인체에 묻어있는 세균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정말 재밌겠지만 요번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에 여러분 이 미생물을 키우는 베이지 알죠? 고체 베이지. 고체 베이지에 이렇게 한번 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깔끔한 사람 손도 찍어보고 진짜 막 핸드폰 만진 사람 손도 찍어보고 이렇게 손 씻은 사람도 찍어봐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거 이제 실험적 과정 한번 보시고요. 해봤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정말 세균이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 앞쪽 질병, 적을 먼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우리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거기다가 프라이온까지.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수많은 지금 병원, 우리 정말 수많은 병원균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도 봤어요. 꽁꽁꽁꽁 싸매고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보호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분들이 살짝 마스크가 이렇게 잠깐 마스크를 벗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여기 바이러스들이 있으면 금방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서 우리 건강하게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런 분야 정말 미래에 어쨌든 환경과 더불어서 이런 병원균을 어떻게 퇴치할지 이런 분야는 흥미진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심화해서 발표할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또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전문가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